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박만수 씨를 살린 내분 비내과 35년차 김재호입니다. 박만수 씨가 깨어나 첫 마디. 선생님, 밥할 때 이건 넣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죠? 바로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본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만수 씨가 가장 후회한 건 딱 하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비법을 모르면 이것이 독이 됩니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박만수 씨는 지금 어떨까요? 제가 알려드릴 완전한 5가지로 3개월 뒤 혈당 정상, 당뇨약 3알에서 1알로 바지는 2치수나 줄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응급실 갈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뿐만 아니라 뱃살 쭉 빠지고 당뇨가 싹 사라집니다. 하지만 1위를 모르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이 망가지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누르시면 생명을 구하는 비법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세요. 댓글로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넣고 먹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그 어디서도 말하지 않는 것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환자들이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따라 하다가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히 당뇨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뭔가 쉽고 간단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당뇨 환자가 매년 늘어날까요?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었어요. 성인 7명 중 1명꼴이에요. 이분들이 모두 게으르거나 무식해서 그런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바로 불완전한 정보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완전한 방법이에요. 박만수 씨도 처음엔 그 유명한 방법만 썼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새벽에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지길 진심으로 바라거든요. 그래서 오늘 완전한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온 그 방법의 정체부터 밝혀드릴게요. 바로 식초입니다. 밥할 때 식초 1스푼 넣으면 뱃살이 빠지고 당뇨가 낫는다는 그 방법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춰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 쓰면 박만수 씨처럼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이 모르는 5가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식초만 알면 되는 줄 아셨죠?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식초에 5가지를 더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5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물부터 마시시나요? 한국 사람 10명 중 8명이 그래요. 식당에 앉으면 제일 먼저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을 확 올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위장에는 소화효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음식을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이 소화효소가 묽어져요. 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마치 된장찌개에 물을 많이 부으면 맛이 연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소화효소가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요. 특히 탄수화물이 그래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갑니다. UCLA 의대에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신 사람과 식사 중에 물을 마신 사람의 혈당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식사 중에 물을 마신 사람의 혈당이 31%나 더 높았어요. 똑같은 밥을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물 마시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부산에 사는 72세 박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10년간 고생하셨어요. 식초도 넣고 현미도 먹고 별걸 다 해봤는데 혈당이 안 내려갔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서 딱 한 가지만 바꿨어요. 물 마시는 시간만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냐고요?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에는 절대 물을 안 마셨어요. 그리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셨죠. 그럼 약은 언제 먹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약 드실 때는 물 한 모금만 조금만 드세요. 약 넘길 정도의 물은 소화효소에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걱정 마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주 만에 혈당이 확 떨어졌어요. 밥 먹고 나서도 150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박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10년을 헛고생했네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물을 참으세요. 목이 마르시겠지만 꾹 참으세요. 밥 먹고 1시간 뒤에 마시면 돼요. 이것만 해도 혈당이 많이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위에서 알려드릴 방법을 모르면 또 위험해집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뭘 해야 하는지 모르시면 혈당이 다시 확 올라가거든요. 그럼 물 타이밍을 바꾼 게 무의미해져요. 이제 사위를 말씀드릴 거. 바로 식후 10분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서 뭐 하세요? 소파에 눕나요? 아니면 바로 설거지 하나요? 대부분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계시죠. 그런데 이게 바로 혈당을 확 올리는 두 번째 실수예요. 밥 먹고 10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당이 하늘로 치솟아요.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식후에 그냥 앉아 있는 사람과 가벼운 활동을 하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0분만 움직인 사람의 혈당이 68%나 덜 올랐어요. 그것도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걸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거든요. 특히 움직일 때 더 많이 흡수해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일을 안 해요. 그러면 혈당이 혈관에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당뇨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 65세 정미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식초도 넣고 물 타이밍도 바꿨는데 혈당이 여전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보라고 했어요. 밥 먹고 10분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라고 했죠. 처음엔 귀찮아 하셨어요. 밥 먹고 바로 움직이면 소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만 해보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혈당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뱃살도 눈에 띄게 줄었죠. 정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밥 먹고 10분만 걸었는데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밥 먹고 10분간은 꼭 움직이세요. 집안을 천천히 걸어도 돼요. 설거지를 해도 좋고 정리정돈을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가만히 있지 말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3위부터 1위까지 더 중요한 비밀들이 남았어요. 특히 3위에서 알려드릴 방법을 모르면 지금까지 한 게 절반 효과밖에 안 나거든요.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져요. 정미자 할머니가 뱃살 9cm 뺀 진짜 비밀이 바로 3위에 있습니다. 이제 3위를 말씀드릴 거. 바로 밥 먹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앉으면 뭐부터 드세요? 밥부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시나요? 그럼 안 돼요. 이것도 혈당을 올리는 지름길이거든요. 채소부터 먼저 드셔야 해요. 순서 하나만 바꿔도 혈당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우리 장의 보호막을 만들어줘요. 마치 그물망처럼 말이에요. 이 보호막이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밥이 천천히 흡수돼요. 급하게 들어가지 않고 차근차근 들어가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채소를 먼저 먹은 사람은 탄수화물 흡수가 절반 가까이 늦어졌어요. 흡수가 늦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급격하게 치솟지 않아요.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처럼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당뇨가 적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밥 먹을 때 반찬부터 먼저 먹거든요. 우리는 밥부터 먹잖아요. 이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어도 순서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정미자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할머니는 식초도 넣고 물 타이밍도 바꾸고 식후에 걷기도 했는데 여전히 뱃살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바꿔보라고 했어요. 바로 먹는 순서였죠. 김치나 나물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반찬, 마지막에 밥을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평생 밥부터 먹었는데 이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주만 해보니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낮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뱃살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허리둘레가 무려 바지 한 치수반이나 줄었죠. 정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뱃살이 이렇게 빠지다니요. 왜 아무도 이런 걸 안 알려줬을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밥상에 앉으면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김치, 나물, 샐러드 뭐든 좋아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돼요.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확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아직 2위와 1위가 남았어요. 특히 2위에서 알려드릴 허벅지 근육의 비밀을 모르면 지금까지 한 게 다 의미 없어져요. 근육이 없으면 아무리 채소 먼저 먹고 식후에 걸어도 혈당 저장고가 없거든요. 2위는 정말 핵심이에요. 박만수 씨가 응급실에서 깨어나 가장 후회한 것도 바로 이거였어요. 이제 2위를 말씀드릴 거.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당뇨와 뱃살의 진짜 원인이에요.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의 혈당 저장고 역할을 하거든요. 저장고가 작아지면 혈당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혈관에 떠돌아다니다가 당뇨가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에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허벅지 근육이 조금만 늘어나도 혈당 저장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거예요. 근육 덩어리가 주먹 하나 크기만큼 늘어나도 혈당 저장 공간이 방 하나 더 생기는 것과 같아요. 반대로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갈 곳을 잃고 혈관을 떠돌아다녀요. 대구에 사는 69세 조인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 어르신은 당뇨 진단을 받고 5년간 약을 드셨는데도 혈당이 안 내려갔어요. 그런데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었거든요.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 어르신에게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침대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었거든요.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하루에 20번씩만 하라고 했어요. 처음엔 5번도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점점 늘려가셨죠. 2달 뒤에 조 어르신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계단 2층을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그리고 혈당도 많이 내려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검사해 보니 혈당이 확실히 낮아져 있었어요. 허벅지에 근육이 조금씩 생기면서 혈당 저장고가 커진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만 해도 돼요. 하루에 10번씩만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일주일만 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허벅지 근육이 생기면 혈당뿐만 아니라 뱃살도 빠져요. 근육이 칼로리를 많이 태우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있으면 살이 저절로 빠져요. 마치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1위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조인철 어르신과 이순덕 할머니,
정미자 할머니 모두 이리 때문에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리를 모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 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나와요. 이리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핵심이에요. 드디어 이리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점심시간대 단백질 섭취입니다. 여러분 하루 중 언제 고기나 생선을 드세요? 저녁에 드시나요? 그럼 안 돼요. 점심에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시계가 점심시간대에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하거든요. 저녁에 먹으면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이 되지만 점심에 먹으면 근육이 되고 혈당 조절 능력이 생겨요. MIT에서 우리 몸의 시계를 연구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점심시간대에 단백질을 먹으면 인슐린이 밤까지 제대로 일을 해요. 하지만 저녁에 먹으면 인슐린이 게을러져서 혈당 조절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전에 일하는 사람과 야근하는 사람의 능력 차이와 같아요. 이순덕 할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원래 저녁에 고기를 드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심으로 바꿔보라고 했어요.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을 점심에 충분히 드시라고 했죠. 처음엔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고기는 항상 저녁에 먹어와서 점심에 먹는 게 어색한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2주만 해보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후에 졸음이 안 와서 깜짝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도 배가 덜 고파서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됐어요. 3개월 뒤에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18kg이나 빠졌어요. 이순덕 할머니가 저한테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평생 저녁에 고기 먹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점심에 먹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네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저녁에 드시던 고기나 생선을 점심으로 옮기세요. 두부, 달걀, 콩도 좋아요. 중요한 건 점심에 충분한 단백질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힘이 나고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적게 드시게 될 거예요. 이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식초, 물 타이밍, 식후 운동, 채소 우선 순서, 허벅지 근육, 그리고 점심 단백질. 이 5가지가 바로 박만수 씨와 이순덕 할머니, 정미자 할머니를 완전히 바꾼 비밀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5가지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6개월 뒤 4분 모두 병원에서 만났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박만수 씨는 응급실에 실려온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건강해져 있었어요. 이순덕 할머니는 18kg이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정미자 할머니는 뱃살이 쏙 들어가서 10년은 젊어 보였어요. 조인철 어르신은 계단을 뛰어 올라오시더라고요. 박만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식초만 넣고 먹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응급실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5가지를 다 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것도 무섭지 않아요. 이순덕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당뇨약을 완전히 끊었어요. 의사가 정말 당뇨가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꿈 같아요. 뱃살도 이렇게 쏙 빠져서 예전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어요. 정미자 할머니도 기쁘게 말씀하셨어요. 허리둘레가 무려 15cm나 줄었어요. 손주들이 저보고 많이 젊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혈당도 완전 정상이에요. 조인철 어르신은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제 등산도 가요. 허벅지에 힘이 생기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당뇨약도 반으로 줄었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완전한 5가지의 힘입니다. 식초 하나만으로는 절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반드시 5가지를 함께 해야 해요. 첫 번째, 밥에 식초 넣기.
두 번째, 식사 30분 전에 물 마시고 식사 중엔 참기. 세 번째, 식후 10분간 가벼운 활동하기. 네 번째, 채소부터 먼저 먹기. 다섯 번째, 단백질을 점심에 충분히 먹기. 이 5가지만 지키면 3개월 안에 여러분도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뱃살은 쭉 빠지고 당뇨는 싹 사라지고 건강한 몸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박만수 씨처럼 응급실 갈 일도 없고 이순덕 할머니처럼 당뇨약을 완전히 끊을 수도 있어요. 정미자 할머니처럼 허리둘레가 15cm나 줄어서 예전 옷을 다시 입을 수도 있고 조인철 어르신처럼 등산을 다닐 수도 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바로 완전한 방법의 힘입니다. 불완전한 정보로는 절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첫 번째 주에는 식초 넣기부터 두 번째 주에는 물 타이밍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돼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저는 계속 이런 정보를 나눠 드릴게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게 저의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 당뇨나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네 분의 기적 같은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댓글로는 오늘부터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적어주세요.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뱃살 쭉 빠지고 당뇨 싹 사라지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